어떠셨나요? 가브리엘 스탠리 블레어의 디자인 맘 인테리어라는 책이었어요. 김영지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디자인하우스에서 나왔어요. 되게 이 가족은 참 예쁘게 산다. 그러니까 뭐 외모가 예쁘거나 집이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책에 나온 사진을 보면 집도 예뻐요. 그냥 뭔가 사는 게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인테리어에 관한 얘기도 많지만 가족들이 인터뷰하는 얘기 제가 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들이 하는 활동, 가족들이 시간을 어떻게 함께 보낼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를 보는 날, 특별한 팝콘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서 파자마 입고 영화를 보는 날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저는 이렇게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대리만족도 되고 참 읽고 나면 행복해지는 책이었어요. 제목이 디자인맘 인테리어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디자이너이면서 무려 6아이의 엄마. 확실히 디자이너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직을 해오신 사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결혼을 하고 이제 집들이를 하셨을 때래요.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좀 진짜 못생긴 난 화분이 들어온 거예요. 화분도 못생기고. 진짜 좀 잔인하지만 천천히 말려 죽이셨대요. 물을 일부러 안 주고. 잔인하면서도 이게 공감이 가면서도 우습기도 하고 참 복잡한 감정이 드는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난 또 사실 비싸잖아요. 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선물로 줄 정도면 엄청 싼 건 아닐 것 같았어요. 아무튼 디자인에 눈을 뜨신 분들은 디자인을 포기를 못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 디자이너 괴롭히는 짤방이라고 하죠. 밈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막 무지개 그라데이션 포토샵에 이제 기본 그라데이션으로 배경을 깔고 막 올록볼록한 효과 같은 거 잔뜩 주고, 궁서체, 정렬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맞게 그런 밈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디자이너 괴롭히는 밈이라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너무 웃겼어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 지금 이 집이 곧 당신이 살 집이므로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언젠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꾸며본 적이 없대요.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걸 좋아하겠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 적도 없고, 이게 참 되게 와닿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퍼니시드 아파트먼트라고, 그러니까 가구가 완비가 된, 그러니까 뭔가 장기 계약한 호텔 같은 데 살고 있는 느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취향이 크게 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살짝 남의 집에 계속 사는 느낌도 들고, 월세라서 남의 집이 맞긴 하지만요. 호주는 저는 또 주마다 집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뭐 주세? 저는 주세집에 살고 있는 거군요. 아무튼 이 내용을 보고 나도 뭔가 이 꾸며지지 않는 이 이미 완비된 공간에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이케아 매장 가면 뭔가 복작복작 꾸며놓은 곳조차 되게 이상하게 스타일리시하잖아요. 특히 항상 원룸 디자인 부스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집이 되게 작은데도 뭐가 이렇게 다닥다닥 있는데도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많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진 않고, 참 귀엽고 예쁘다,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런 걸 느끼면서 갈 때마다 집 사이즈는 사실 엄청난 메인 이슈는 아닐지도 모르겠다. 특히 뭐 이렇게 저자처럼 6명이 같이 사는 집이 아니라면. 아무튼 좀 설레게 하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으로 많이 이미 비우셨다면 뭐 고장나서 비운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드려야 할 때 내 취향이 조금 더 반영된,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걸 대충 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버릴 때 많이 힘드셨던 기억 나시죠? 그런 일이 또 없으려면 지금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실용적이고 예쁜 것, 그런 걸 보는 안목이나 소소한 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그리고 혹시 가족이 있으신 분이면 가족 이벤트,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법에 대한 아이디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어떠셨나요? 류한빈 저자의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 동양복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나에게 중요한 일을 교인들이 교회에 가는 것처럼 뭔가 당연하게 빼놓는 일? 그렇게 해놓자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돈 모으는 방법 중에 자주 나오는 얘기가 저축부터 하고 남은 거로 써라. 다 쓰고 저축하려면 절대 할 수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좋냐면 내가 지키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거절 잘 못하시는 분들, 대부분 좀 잘 거절이 힘드니까 거절에 관련된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루틴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내가 몇 시에 뭘 하는지 알면 거절이 진짜 쉬워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얘는 원래 이거 하는 애, 얘는 이 시간에는 이거 해야 되는 사람,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딱 박히면 삶이 진짜 편해요. 술도 좀 그렇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아예 그냥 술을 끊은 기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적당히 마시는데요. 내가 마시고 싶을 때. 왜냐면 아무도 막 강요하거나 뭐 마셔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의 이미지가 되면 좀 인간관계도 많이 끊기지만 솔직히 되게 편했어요. 개별적 의사를 존중해줘야지 뭐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여전히 상대방이 먹는 만큼 내가 속도나 뭐 양을 못 따라가면 특히 음식, 술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좀 각자 알아서 먹게 내버려두는 문화가 아닌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진짜 차라리 그냥 술 안 마시는 사람 이런 이미지로 잡히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아껴지고 좀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매번 거절을 해야 되는 일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사람들한테 보이게 내가 뭘 하는지 요즘 SNS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걸로 좀 나는 몇 시에 뭘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좀 티를 내놓으면 거절할 때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쉽게 서로 감정 전혀 상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노를 하기 위한 용도로 루틴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쉽고 작게 이걸 참 매번 듣는데도 신기하게 자꾸 까먹어요.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좀 흥미가 붙고 좀 자신감 붙을 때 그때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분량을 확 늘려가지고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무리하게 분량을 늘리는 바람에 아예 손을 놔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항상 작게 정말 부담 없이 그리고 진짜 도무지 안 되면 포기하는 것도 실력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다들 그런 거 하나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미련이 아니라는 부정기 그때는 이제 막 물건을 리폼하는 것처럼 옷도 막 고쳐서 입을 거야? 디자인을 조금만 바꾸면 괜찮지 않을까? 막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 고쳐서 입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서야 드디어 기부하거나 팔거나 버리거나 뭐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약간 취미나 일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야가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도무지 연습이 되지도 않고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참 이래저래 다 해봐도 안 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놓아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놓아준 것도 꽤 많고요. 막 슬프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되게 홀가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그냥 하기로 했다면 잘하자까진 아니고 최대한 그래도 꾸준히 하자. 묵묵히 하찮은 수준이라도 계속 해보자 라는 내용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루고 싶은 일 있다면 포기하지 못하게 했다면 잠깐 쉬더라도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저자가 말한 것처럼 작게 내가 아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쉽게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로라 케이튼의 일터의 대화법이라는 책이었어요. 한스미디어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원 제목은 The Communication Habit이라고, 그러니까 대화 습관? 딱히 일터의 대화법 뭐 이렇게 되어 있진 않은데 내용은 정말로 직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그렇게 번역이 되었나 봐요. 직장뿐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전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직장에서는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잖아요. 넷플릭스에 셀링 선셋이라는 부동산 회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작은 사무실 안에서 캐릭터들이 다투거나 뭐 잘 지내거나 이런 게 되게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크리스틴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진짜 이 캐릭터는 복잡해요. 근데 약간 더 악에 가까운, 약간 좀 고의적으로 말을 퍼뜨리거나 그냥 자꾸 말이 바뀌는 그런 캐릭터인데 진짜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적인 성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고의로 혹은 노골적으로 무리하게 굴는 사람과 일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사실 크리스틴이라는 캐릭터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막 티나게 무례하게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미치게 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왜 싫어하는지 모르는, 그럴 정도로 매너 있게 말하지만 그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 만나보셨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야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헛소리고 자기 변명이고 다 거짓말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스타일인 건데요. 사실 뭐 무례하거나 고의로 그러는 건 맞죠. 근데 정말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사람들 생각하는 것도 결국에는 비슷하고, 그래서 힘들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고 부정적 평판을 얻고 소외된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정말 웬만한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해결해주는. 보면 내가 관두거나 그 사람이 관두거나 참 기다리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100% 다시 막 파괴하면서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진짜 도저히 회사에서조차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답이 없는데 내 정신건강이 너무너무 악화되고 있다면 스스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직 버틸만 하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점 믿고 조금만 견디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참 잘 나타낸 명언이 책에 있는데요. 마야 안젤루, 미국의 시인이자 민권운동가가 한 말을 읽고 끝낼게요.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을 것이다. 당신이 한 행동도 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받은 느낌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이송주 저자의 장 건강하면 심플하게 산다. 레몬복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나는 미니멀리스트 이기주의자입니다. 시부씨가 쓴 책에서도 시부씨가 잠깐 음식, 그러니까 식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후로 저도 장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조금 평소보다는 높아졌었는데요. 이렇게 잘 정리된 책을 보니까 더 확신이 섰어요. 저도 알레르기 비염이 되게 심하거든요. 사실 고양이를 키우는 것도 별로 추천받지 않았는데 그냥 저는 약을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특히 호주에는 여기는 좀 헤이피버라고 불리는 걸 앓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텔파스트라는 약을 하루 걸러 한 번씩 먹거나 조금 심할 때는 매일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기는 식단이라는 노박 조코비치라는 테니스 선수가 쓴 책에도 나오는데요. 조코비치 선수도 원래는 몰랐어요. 본인이 글루텐에 민감한지. 근데 정말로 이제 조언을 받고 글루텐을 끊고 식생활을 확 바꾸고 나서 진짜 항상 거의 세계 챔피언이잖아요. 너무 정말 재미가 없을 정도로 거의 항상 이기는 그런 선수가 됐는데요. 그만큼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음식이 장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장을 청소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 중 하나가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것이래요. 물 마시는 거 피부 좋아진대서 마셨는데 화장실만 많이 가고 피부 좋아지는 거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그렇구나. 사람마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피부가 변하지 않는다고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장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잘 마셔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느끼게 됐어요. 특히 배고픔이랑 목마름이랑 구분을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물을 잘 안 마시는 일이 많대요. 그래서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 탈수에 시달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제 계속 살아가는 거죠. 항상 피곤하고 독소랑 노폐물이 배출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순환이 잘 안 돼서 결과적으로 영양소와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대요. 가장 좋은 물은 깨끗하고 미네랄 풍부한 물. 대신 또 중요한 건 역삼 투합 방식을 사용하는 정수기는 몸에 좋은 미네랄까지 다 걸러내기 때문에 건강한 물은 아니래요. 무생무치 맹물을 너무 마시기 힘드시면 레몬을 한 조각 쭉 짜서 이렇게 마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한 맛이 나잖아요. 오전에 1리터, 오후에 1리터 이렇게 약간 미온수로 마시는 게 좋대요. 그리고 화장실 자주 가는 것도 2, 3주면 괜찮아진대요. 그 기간 동안 좀 힘들어도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해요. 이 책을 쓴 이송주 저자는 의사인데요. 어릴 때 슈바이처 박사 위인전을 읽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느 날 한 40대 중반 여성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해서 내원했는데 갑상선염이 의심돼서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모양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근데 이 저자가 자기도 모르게 정상인 갑상선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본인 목에 딱 기계를 갖다 댔는데 울퉁불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 갑상선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환자한테 이제 건강한 걸 보여주려고 본인 목에 갖다 댔는데 본인도 건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때쯤에 한창 많이 드셨대요. 근데 식탐이 많은 그러니까 나를 막 자책하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자책을 하셨는데 사실은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기능이 저하돼서 급격하게 살이 찌는 거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참 몸은 대단하다. 몸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힘이 있다. 좀 신기하죠. 정말 우연히 그 기계를 본인 갑상선에 대지 않았다면 계속 만성피로가 왜인지도 모르고 뚱뚱한 것도 병이 아니라고 위안하면서 살았을지 모른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혹시 식욕을 막 주체를 못하고 막 살이 급격하게 갑자기 찌시고 막 너무 피곤하고 그러신 분들은 한번 그냥 검진 가볍게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 건강 꼭 챙기시고요. 잊지 말고 물 잘 챙겨 드시고 혹시 만성적으로 감기, 우울증, 비만, 비염 앓고 계시다면 건강한 음식 그리고 질 좋은 유산균 잘 챙겨 드시고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상태가 안 좋은 걸 수 있으니까요.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어떠셨나요? 나 겨울 저자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책이었어요. 떠오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게 참 공감 가는 문장이죠. 내가 날아서 좋아해줄 수밖에 없고 하지만 날아서 싫을 수밖에 없는 양가 감정. 이거 항상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또 진짜 힘들 때는 벼랑 끝에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내가 나를 들어오라고 당기는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게 너무나도 많은 세상. 그래서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다. 맞아요. 오랜 친구,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누가 험담을 하더라도 안 믿고 내가 그 친구 다 잘 아니까 뭐 이런 정도 사이 아니고 새로 만나는 관계.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살다 보면. 슬프게도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 아닌 것도 모자라서 진짜 거의 포기를 하고 사람을 대해야 될 정도로
참 각자 힘든 게 많아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운이 좋다, 이런 사람과 일하게 되더니 뭐 이런 수준의 기분이고, 보통은 아마 그냥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거겠지. 다 좀 삭막하고 자기 것만 하고, 사실은 정말 자기 거라도 해내면 다행인, 참 감사한, 왜냐면 자기 일을 남한테 미루는 건 아니니까요. 참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가 점점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기대가 사라진다기보다 포기한 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편한 점도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지내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는 안 하는 게 오히려 좋게 느껴지네요. 왜냐면 불만은 줄어들고 감사한 느낌이 들 때는 더 감사하게 되니까. 정말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복잡할 때는 일단 정신적인 게 어떻게 내가 지금 안 되면 물질적인 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일단 채우기 시작하면 진짜 그 순간에 집중을 못하고 딴 데 이제 정신이 팔리더라도 최소한 내가 지금 힘들었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은 잠시 좀 뒤편으로 놔두고 나중에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물건이 버려지지 않을 때는 마음이라도 비우고, 마음이 버려지지 않을 때는 물건이라도 버리면서 산다. 자신을 위해 사는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 원하는 삶을 찾게 만든다. 상황은 바뀌고 감정은 지나간다. 좀 짧은 이 문장들인데 이 문장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럼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다면 상황은 바뀌고 감정은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안 비워지신다면 이제 물건이라도 하나 더 오늘 시원하게 정리하시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 원하는 삶을 살게 되실 거라는 믿음 꼭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어떠셨나요? 사이토 다카시의 단순하게 일하기라는 책이었어요. 강수연 번역가가 옮기셨고 비싱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사이토 다카시 양말 사는 법 너무 공감해요.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고 있었어서 다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냥 딱 검은 양말 여러 개를 사서 신으면 짝을 지을 때도 편하고 뭐 짝을 굳이 안 지어도 돼요. 근데 저는 지어놓는 편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검은 똑같은 양말 여러 개를 두고 그게 데일리용이고요. 근데 가끔 양말로 기분 전환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좋아하는 신기한 양말 이런 거 한두 개? 근데 막 많이는 안 놔둬요. 한두 개만 항상 이제 검은색 여러 개와 좋아하는 양말 한두 개. 저는 그냥 거의 이런 구성으로 항상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뭘 할 때 좀 처음에는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패턴화가 되잖아요. 그럴 때 약간 좀 기계처럼 일하는 편인데 은근히 또 그게 주는 쾌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착착 잘 진행되는 기분 있잖아요. 사이토 다카시가 딱 이렇게 문장으로 써놔서 되게 공감 갔어요. 작업을 묵묵히 해내는 기계가 된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쾌감마저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놔둬볼까? 이것도 한번 놔둬보고 저것도 한번 챙겨볼까? 물론 이렇게 해서 얻어 걸리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만일이라는 일 때문에 너무 시간이랑 자원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묵묵히 똑같은 일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그렇게 막 던지면서 뭐가 하나 얻어 걸리도록 그러니까 뭔가 시야를 넓혀야 되는 시기가 있고 좁혀서 정말 딱 가진 일에만 딱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물건에서의 미니멀리즘은 아직 잘 못하신대요. 근데 일에서의 미니멀리즘
책 한 권에 그런 내용을 다 썼으니까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아시겠죠? 그 숫자 3을 좋아한대요. 신의 숫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뭔가 막 사실 3이 되게 편한 숫자잖아요. 하나는 좀 적어 보이고 2개는 또 너무 양자택일 같고 3개를 이렇게 딱 하면 뭔가 적당히 보기 좋게 준비한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3이라는 숫자의 안정감을 느끼는 듯하다. 지덕체라든가 진선미라든가 사이즈 표시는 대개 스몰, 미디움, 라지가 기본이며 신호도 빨강, 노랑, 초록의 3색이다. 1이면 비교 대상이 없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2는 한 쌍이어서 생각이 확장되지 못하며 4라면 번거롭고 애매해진다. 3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사고가 확장되기 쉬운 딱 좋은 숫자다. 이 책 보면서요, 딱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라곰이라는 단어가 적당히 딱 좋은 이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북유럽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라곰 생각이 많이 났고 또 정말 목표를 딱 생각해서 감정 낭비 없이 목표를 이루는 데 집중하시는 분 노희영의 브랜딩 법칙을 쓰신 노희영 씨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리뷰를 하기도 했고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아, 그게 바로 일의 미니멀리즘이었구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딱 목표를 하나 딱 정해서 그거 이룰 때까지 묵묵히 견뎌내는 능력. 그게 실력이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어떠셨나요? 간단하지만 몸에 익히면 좋은 1분 작은 습관이라는 책이었어요. 오키 사치코 저자의 책이고요. 인디고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좀 연륜이 있으신 라이프스타일 전문가가 쓴 책이라서 그런지 이제 집안을 꾸미거나 집안을 정리하는 팁도 좋지만 마음가짐에 관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잘 나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30만 넘어가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막 집중해서 고민하고 그랬던 게 살다 보면 이제 그게 정말 부질없는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체력적으로도 좀 못하겠다 신경 못 쓰겠어 이렇게 해서 좀 내려놓게 되는 것도 있는데 저자인 오키사치코 씨도 사소한 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고 예전에 본인도 되게 사소한 일에 노심초사하면서 앓는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자의식 과잉, 지고 싶지 않다는 승부욕, 남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에서 비롯됐다는 걸 깨닫고 뭐야 이런 거였나? 남들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만큼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걸 진짜 몸으로 느껴야지 와닿잖아요. 아무래도 어느 시기에 딱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마음도 되게 편해지고 그냥 오늘의 반성은 하지만 그 뒤에는 잊어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기로 하셨대요. 그리고 1분 스트레칭도 되게 공감이 갔는데요. 이 책 읽고 나서 저도 스쿼트라는 걸 해봤어요. 근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정말 짧은 시간에 하는데도 1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았어요. 물론 더 잘하시는 분은 더 오래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도 요리하면서 바로 치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쌓여있는 게 너무 싫고 그냥 한 과정이 끝나면 그걸 치워버리는 타입인데 오키사치코 저자도 그렇다고 하니까 반가웠어요. 그리고 심심하실 때 이렇게 집안에 있는 금속 있잖아요. 뭐 수도꼭지 탭이나 그런 걸 싹 닦으신대요. 그거 되게 기분 좋은 거 아시죠? 해보신 분들. 저도 요즘에 좀 한창 꽂혀 있는데요. 제가 유리 청소하는 그런 세제 같은 걸 샀는데 그게 스테인리스에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한국에도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본 것 같은데 메서드라는 브랜드인데요. 3,4천 원? 그 정도에 샀어요. 양도 되게 많고 확실히 물로만 닦는 것보다 훨씬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거 닦는 재미에 좀 빠졌어요. 원래 핸드워시만 쓰고 있었는데 향기랑 되게 좀 뽀득뽀득한
쾌적한 느낌? 그런 게 좋아서 참 좋다 생각했는데, 한국에 혹시 판다면 지금 쓰고 계신 청소용품 다 쓰시면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책에 저는 무말랭 이런 걸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제철 채소가 있으면 그대로 썰어서 베란다에 놔두고 하루 정도 말리면 엄청 달아지고, 그대로 이제 조림을 해도 샐러드를 해도 진짜 맛있대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읽고 나니까 되게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무말랭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생채 이런 것도 좋아하고.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다음에 이제 무가 보이면 사서 발코니에 한번 말려봐야겠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어서 되게 좀 두근거리네요. 내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생활 습관, 다양한 팁들 여러분도 심심하실 때 1분씩 적용해 보시고, 그 습관이 되면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히 뭔가 정리가 되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